휴먼 브랜드 18번째 휴먼 브랜드의 스토리 쓰기. 오늘은 책 쓰기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을 한 번쯤 들었을 것입니다. 10길의 길은 사람 키 정도 되는 단위입니다. 10길이면 10명의 사람, 약 17m의 수심이죠. 한강의 평균 수심이 7에서 8m니까 10길은 한강보다 더 깊은 수심입니다. 10길 물속을 측정하기 위해 음향 측심기를 사용합니다. 이 기계는 초음파를 발사하여 수심 바닥에 이른 뒤에 반사되어 같은 경로로 되돌아오는 성질을 이용합니다. 그렇다면 10길보다 깊은 사람의 한길을 어떻게 측량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주제는 사람의 마음 측정입니다. 한길 사람 속이 10길 물속보다 깊다는 의미는 실제 깊이가 아니라 어둠입니다. 인간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깊어 보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일반화시키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사람의 마음이 어둡고 깊어지는 것은 마음 중심에 있는 욕심 때문이죠. 욕심의 대상은 주로 돈입니다. 탐심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두워졌기 때문에 10길 물속보다 깊어 보이는 것입니다. 일단 10길보다 깊은 자신의 마음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속을 알려는 방법은 새벽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새벽일기는 음향 측심기의 초음파처럼 하루를 향해서 쏘아보내는 것이죠. 저녁에 새벽일기를 쓴 것을 보면서 다시 돌아온 감정, 생각을 정리합니다. 그렇게 새벽에 보냈던 자기 생각이 저녁에 돌아온 것을 확인하면서 선형적인 하루 시간을 입체적으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새벽일기와 저녁일지를 비교하면서 지륵처럼 어두운 내 감정의 밑바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세웠던 계획과 결심이 왜 무너졌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함몰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기 점검의 기준은 do's and don'ts입니다. 왜 안 했지? 왜 피했지? 왜 무시했지? 왜 나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지? 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지? 왜 나는 나를 속였지? 계속 자신에게 왜를 물어보면서 숨겨진 동기와 이유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왜라는 질문을 하면서 자기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진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대부분 그 깊은 곳에는 이기심, 열등감, 교만 같은 것을 볼 것입니다. 아직 제 주변에서는 선한 것을 발견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저도 제 안에 선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곳으로 탐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측정은 주말의 새벽부터 아침까지 일주일 동안 쏘아 보냈던 글들을 정리합니다. 주말에 일주일치 일기를 읽어보면서 어두운 마음의 수심지도를 그려봅니다. 도대체 왜 나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을까? 이렇게 내 마음 정보를 일주일 동안 모으면 심해지도 조각 퍼즐을 하나씩 맞춰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 끝나면 이제는 한 달 일기를 봅니다. 그렇게 한 달 일기를 살펴보면서 분기 일기를 적어봅니다. 그리고 1년마다 다시 한번 1년 동안의 일기를 살펴보면서 내 마음의 탐험지도를 완성합니다. 롱샷으로 인생을 살피는 것입니다. 하루 일기를 쓸 때는 내 마음의 깊은 곳을 잘 몰라도 일주일, 한 달, 그리고 분기 일기를 쓰고 읽어보면 내 마음의 깊은 곳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일기를 이렇게 쓰는 이유는 내가 나에게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한 길밖에 안 되는 내 마음의 지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더 솔직히 말한다면 내가 나를 속이지 못하게 일기를 쓰는 것이죠. 새벽의 자신과 저녁의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필요하다면 자신이 참여했던 회의 때 녹음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배우나 가수들이 자신의 연기와 음악을 모니터링하는 것처럼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은 충격적이죠. 직접 해보시면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일기는 쓰기가 아니라 읽기, 되감기, 엿보기, 찾기입니다. 이렇게 일기 쓰기로 글 쓰는 훈련을 하면서 진짜 스토리를 만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 권의 책 쓰기. 자신이 쓰는 책은 휴먼 브랜드를 경험하기 위해 나만 보는 책입니다. 물론 발행할 정도로 탁월하다면 그 방법도 추천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쓸 책은 발행이 목적이 아니라 발견입니다. 쓰실 책 제목은 정해졌습니다. 구독자 일에 대해서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대답을 쓰는 책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쓰려고 했던 책의 제목은 브랜드란 무엇인가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브랜드에 관한 책을 40권이나 발행했지만 여전히 이 질문에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하튼 이 질문은 저를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만약에 자동차 영업부에 근무하고 있다면 책의 제목은 영업이란 무엇인가 이겠죠.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면 카페란 무엇인가, 혹은 쉼이란 무엇인가도 책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면 교육이란 무엇인가 이겠죠. 이런 본질적인 질문, 대답책을 쓰기 위해서는 관련 서적을 많이 읽고 전문가들을 인터뷰해야 합니다. 그리고 메모를 하면서 그때마다 자기 생각을 정리해야죠. 내가 되고 싶은 휴먼 브랜드 분야에서 본질을 연구하는 것은 자신의 아이덴티티와 아이템을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본질적인 질문의 제목을 가진 책은 그 분야 구루가 마지막에 쓰는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책을 독자가 쓸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책을 쓰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책을 발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브랜드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저에게 하면서 여러 책을 썼던 이유는 제가 브랜드가 되고 싶은 분야에서 무엇을 모르는지와 아는지를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책을 쓴다는 마음으로 내가 아는 것을 써보면 내가 모르는 부분이 드러납니다. 알고 있다는 믿음이 사라지고 사실만 나타나죠. 제가 어떻게 책을 썼는지 샘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휴먼 브랜드 책 쓰기는 처음부터 서론, 본론, 결론 혹은 기승전결로 각 잡아 쓸 필요는 없습니다. 노트를 펴면 펼친면이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한 페이지에 하나의 질문을 적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답변을 적습니다. 책을 읽다가 이 질문에 대답이 될 것 같다면 적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대답을 쓰는 것보다 질문을 계속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질문 노트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한 번에 질문의 답을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한 개의 질문에 한 줄의 대답도 좋습니다. 매일 무언가를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의 답이 필요한 것은 별도의 관련 서적을 읽어서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한 개의 질문이 있는 페이지에 날마다 여러 개의 대답이 달릴 수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가장 만족스러운 답을 그 중에서 하나를 찾거나 아니면 모든 연결된 또 다른 나의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노트 전체를 읽어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봅니다. 저의 자기다움과 휴먼 브랜드를 위해서 제가 적은 질문을 몇 개 소개하겠습니다.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행복의 기준은 무엇인가? 내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나에게 무엇인가? 신앙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배울까?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이렇게 100개의 질문을 만듭니다. 나중에는 이런 질문에 대답도 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독특한 사고방식은 무엇일까? 나만 보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스스로 어떤 질문을 하는가? 나는 최근에 어떤 질문을 많이 했는가?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것은 무엇일까? 휴먼 브랜드로서 받는 질문과 대답이죠. 글을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쓴 글을 읽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쓴 글을 읽으면서 속삭임, 어떨 때는 중얼거림과 비명소리가 들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미쳐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참모습에 창피하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아주 낯선 나를 만나는 것에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무조건 처음 드는 생각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입견이거나 습관의 형태가 많죠. 그래서 저는 처음 생각을 글로 쓰면서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게 진짜 나일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